이번 시간은 유가 금융자산 부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 부분은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같이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우리가 회사에 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산들 중에서도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들이었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둘 다 이제 수익 창출에 공헌을 하는데 공통점이 이제 우리 업무에 사용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6강의 금융자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금이 회사에 들어오겠죠. 그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은행에 이제 통장에 예금의 형태로 저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예금의 형태로 저축을 한다든지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죠. 현금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은 좋아질지언정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여유 자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투자자산의 분류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라고 보는 건데, 일종의 회사에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 금융자산에서 공부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데, 개 중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을 거야. 유동과 비유동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일로부터 12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물론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는 유동과 비유동 나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자산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1장 금융자산부터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금융자산을 보시면 이제 금융자산의 범위, 이건 국제회계 기준에서 분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현금도 금융자산의 일부로 보고, 그 다음에 2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우선주, 보통주, 보통 주식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3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뭐 매출채권이라든지 뭐 파생상품. 4번에 뭐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기준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인데, 재무관리를 좀 공부를 하셔야지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융자산의 범위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읽어만 보시고 너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이제 금융자산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은 뭐냐? 유가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1번에 유가증권의 의의 있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아무런 수익도 없이 현금 자체로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수익을 얻거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 주식과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금 보유액은 조만간 기업 활동에 다시 사용돼야 하므로 시장성이 없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가 되거나 예금 기간인 장기인 예금 등에 투자돼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일시적인 현금 보유액은 단기 금융상품이나 시장성 있는 주식,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업의 일반적인 자산의 투자의 어떤 패턴,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권리 이전 및 행사의 증권을 필요로 한다.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된 경우도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보통주,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채무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자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도 있다. 지분상품의 보통주, 우선주는요, 제가 자본편에 가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채무상품의 국채, 공채,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도 나중에 뒤에서 부채 부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채하고 공채, 사채의 차이점 뭐냐면, 국가기관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 국채가 되는 거야.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고 일반 사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사채다. 그 발행한 것을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야. 채권을. 근데 주식을 사는 것과 채권을 사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지분상품 옆에는 그냥 주식이라고 쓰시면 되고 채무상품 옆에는 그냥 채권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 밑에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차이가 있죠. 지분상품 주식. 예를 들면 내가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만기가 있다 없다?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뭐를 얻을 수 있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 또 특히 만일에 기업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배당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의무. 지분상품 주식의 원금 상환 의무는 없어요. 이거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의 원금을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기업을 소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식을 많이 소유를 해서 지분율이 50%가 넘으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의 지배권과 관련된 것이 주식이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투자 목적도 있지만 기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기도 합니다.